이슈와 뉴스 속 숨어있는 의미를 파헤쳐보는 코인인사이트, 저는 MC를 맡은 이은주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주도권 구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 스마트 계약 플랫폼인 이더리움, 그리고 국경을 넘는 송금을 자랑하고 있는 리플, 일명 코인판 3대장 사이에서 조용히 세력을 확장해온 솔라나가 이제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인데요.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 그리고 독자적인 기술 구조를 가지고 민코인 열풍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까지 더해지면서 올 한 해 솔라나는 말 그대로 강력한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솔라나 생태계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앞으로 확장성과 도전 과제를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솔라나를 꾸준히 취재해온 이수영 기자가 오늘은 인사이트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솔라나 좀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솔라나에 대한 모든 것들 기자님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 먼저 간단하게 솔라나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 배경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요즘은 확실히 이 비트, 이더, XRP 3파전 얘기하다가도 결국에는 이 솔라나로 다시 시선이 가는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숫자로 보면 확실히 솔라나가 주요 시총 상위권, 6위권에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이 좀 크고요. 배경을 한 줄로 요약하면 사용자 체감이 강한 체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 거래가 빠르고 수수료 부담이 낮으니까 이 덱스 트레이딩이나 밈코인처럼 좀 사람이 실제로 몰리는 영역에 트래픽이 실적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말에 솔라나 덱스 거래량이 처음으로 700억 달러를 넘겼고요. 2025년에 들어서면서 1조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요. 솔라나 하면 밈코인이잖아요. 지난해 솔라나 불장 같은 경우에는 밈코인이 열풍이 불면서 이 영역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펌프닷펌 같은 경우에도 초간편 밈코인 발행 인프라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런 것도 좀 영향이 많이 미쳤고요. 그래서 현재 솔라나 생태계에서 밈 토큰 카테고리가 전체 시가총액의 약 59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요즘 떠오르는 웬만한 인기 밈코인들 다 솔라나에서 발행되고 있고요. 허찌 펭귄 같이 좀 귀여운 캐릭터 인형들 많은 이런 캐릭터 밈코인이라던가 또 최근 굉장히 핫한 문버드, 그리고 지난해 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 부임하시면서 오피셜 트럼프라는 밈코인도 굉장히 핫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또 솔라나 체인 위에서 발행이 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한국 얘기도 좀 한번 짚어보자면요. 네. 업무상 솔라나 홀더들을 좀 만나보면은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징이죠? 네, 단순히 솔라나 토큰을 들고 뭐 그걸 투자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솔라나 기반 위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게 뭐냐? 결국엔 솔라나의 체인의 기술력을 믿고 거기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엔 이런 기술적 기대감 역시 좀 솔라나가 주목받는 핵심 배경 중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내용은 또 질문들 통해서 더 자세히 함께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좀 두 가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디파이 쪽에 덱스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문버드나 퍼치 펭귄처럼 밈코인 중심으로 솔라나의 붐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주요 포인트라고 설명 주셨는데, 다만 솔라나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우리가 디지털 골드 하면 비트코인, 스마트 컨트랙트 하면은 이더리움, 그리고 국경 간 송금 하면 리플, 이렇게 딱 뭔가 수식어가 있잖아요. 솔라나는 사실 뭐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솔라나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수식어 말 그대로 메인 특징과 기능, 좀 수연 기자께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제가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만들어 봐야겠네요. 네. 네, 제가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좀 말하라고 한다면 네. 저는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초저비용, 초저지연을 무기로 좀 실사용 트래픽을 한 체인에 몰아넣는 레이어 원.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좀 정착된 표준 플랫폼 느낌이라면 이 솔라나는 고속 거래, 대중 앱에 최적화된 체인 쪽으로 좀 포지셔닝을 해왔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빠르고 지연이 적은 특성 때문에 이 솔라나 생태계에서 덱스나 런치패드,
또 밈 관련 앱들이 트래픽을 빨아들이면서 솔라나 네트워크가 존재감이 더 커진 흐름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싸고 빠르다. 그게 네, 솔라나의 그렇죠. 강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무겁고 비쌌던 이더리움의 대체자로 부상이 됐었던 건데 네, 또 그렇습니다. 솔라나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강점 중에 하나가 프루프 오브 히스토리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체계랑은 어떤 좀 차별점이 있는 걸까요? 네, 저도 사실 문과기 때문에 아주 기술적인 거는 깊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 비유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블록체인 거래를 기록으로 적는 공용 장부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야기부터 하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이 거래가 먼저냐, 저 거래가 먼저냐를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서로 확인하면서 합의를 합니다. 그럼 네.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면 이 방식은 보안성이 높고 좀 오래 검증된 방식이라서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보다는 안정성과 신뢰를 좀 우선하는 구조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솔라나는 여기서 접근을 좀 달리 합니다. 하나를 더 얹어요. 애초에 거래가 들어오는 순서를 아예 검증 가능한 시간 흐름으로 미리 기록해 두자는 겁니다. 마치 거래가 들어올 때마다 자동으로 시간 도장을 찍히는 장부를 만들어두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를 매번 네트워크가 길게 합의하지 않아도 되니까 처리 속도와 체감 반응성이 당연히 좋아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네, 확실히 솔라나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강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솔라나라는 토큰을 놓고 그 토큰 구조에 대해서도 좀 배워보고 싶은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는 한정된 수량이 있는 아주 특별한 자산이고 이더리움은 무제한 발행이 되긴 하지만 네트워크가 활성화될수록 더 많이 소각되기 때문에 어쨌든 디플레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토큰 이코노믹스 어떤 좀 강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더리움이랑 좀 비교해서 보면 이해가 훨씬 더 쉽습니다. 일단 이더리움과 솔라나 모두 발행량 상한은 없는 구조는 또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이더리움은 네트워크 사용량이 늘어나면 거래 수수료 일부를 소각하는 구조를 통해서 공급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걸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사용이 많을 때는 오히려 전체 공급이 좀 줄어드는 시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솔라나는 접근 방식이 조금 달라요. 솔라나는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이 검증자와 스테이커가 있잖아요. 이들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 일정 물량을 발행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보상 발행률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낮아지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솔라나는 거래가 발생할 때 나오는 수수료의 약 절반, 그러니까 50%를 자동으로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용이 늘어날수록 늘어나는 물량을 일부 상쇄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토크노미스 상황을 좀 보자면요. 솔라나는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국면은 아니고요. 초기 대비 발행 증가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는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동시에 수수료 소각 구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공급이 일방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더리움은 소각 중심으로 공급을 관리하는 구조고요. 솔라나는 보상 발행과 소각을 함께 사용해서 공급 증가를 조절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솔라나도 확실히 그 가치를 좀 지키기 위한 안전 장치는 잘 마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상 발행률이 좀 줄어들게끔 해놓고 수수료의 50%를 소각하는 등 이 인플레이션이 폭발하지 않도록 잘 가치가 매겨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토큰적으로도 좀 장점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이점이 있는데 왜 기관들은 더 저렴하고 빠른 솔라나가 아닌 이더리움을 계속 채택을 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기술 스펙이랑 기관이 좋아하는 조건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기관은 보통 이 생태계 표준이라던가 뭐 장기간 안정성과 보안 신뢰, 뭐 규제 컴플라이언스 뭐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뭐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실제 비즈니스에 좀 도입할 수 있는 뭐 EEA라는 공식 조직 같은 것도 있고 전통 금융 기업과 좀 친화적인 그런 표준과 레퍼런스가 좀 존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두꺼운 편입니다. 그리고 레이어 2 확장으로 좀 비용 확장성을 개선하면서도 정착된 보안 신뢰가 좀 유지하려는 그런 로드맵을 꾸준히 개척하는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좀 반대로 솔라나는 체감 성능이 좀 굉장히 강점이지만 과거에는 물론 지금 계속
개선해 나가고는 있지만요. 과거에는 좀 다운타임 이슈도 있었고 혼잡 이슈가 조금 브랜드처럼 붙어있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개선이 되고 있지만 기관이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이런 거에 조금 다소 부정적으로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네. 제가 취재 현장에서 느낀 건 솔라나도 예전만큼은 그렇게 기관 채택에 밀리지는 않습니다. 지난 12월에 이제 아부다비에서 솔라나 브레이크 포인트 행사에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 네. 전통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건 각국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싱가포르 걸프은행이라던가 네. DBS 은행이라던가 부탄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서 이제 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부탄에서. 근데 자국의 금을 뭐 토큰화를 솔라나에서 하겠다던가 네. 이런 것들도 좀 발표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뭐 현물 ETF 수급도 지금 솔라나 현물 ETF가 굉장히 또 자금 유입 수급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나쁘지 않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실 예전처럼 이더리움에 밀리는 형국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도 열심히 잘 따라가고 있다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현장에서 좀 체감하시기에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기관들이 많이 채택을 해주고 있는 게 솔라나 체인이다 말씀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운 타임에 대한 부분 언급을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예전부터 계속 많이 들어오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어떤 좀 해결책이 있는 것일지 기관이 솔라나 채택을 해서 자산 운용을 올렸는데 체인이 멈춰버리면 그건 엄청난 신뢰 문제까지 연결되는 부분이라 손이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게 큰 문제가 되겠죠. 기관이 지금 점점 더 채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좀 24년도만 해도 이 솔라나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농담이 그거였어요. 오늘은 안 멈췄니? 어제는 괜찮은데 오늘은 안 멈췄니? 뭐 네. 이런 농담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실제로 좀 괜찮아졌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좀 보면요. 이 네트워크 리포트 기준으로 100% 네트워크 가동을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2024년 9월에 솔라나 메인넷에 출시된 파이어 댄서 클라이언트 덕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문과기 때문에 기술적인 얘기는 잘 못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네트워크에 일하는 사람이 원래는 2명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일 잘하는 신입을 한 명 더 뽑혀서 이제 안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이제 네트워크 효율성이 좀 높아져서 좀 더 잘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다운타임이 없어지고 조금 더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환경 블루밍비트로 오고 나서 네. 첫 인터뷰가 이 오스틴 페데라 당시 솔라나 전략 헤드였는데요. 지금은 이분이 지금 더블제로 공동 창립자로 가셨거든요. 아무튼 그분이 24년도 3월에 저랑 인터뷰를 하셨을 때 그 파이어 댄서 얘기를 하시면서 네. 올해 4분기에 이거 파이어 댄서 나온다. 근데 이거 나오면 이더리움 우리가 잡을 거다. 이더리움 킬러 가치가 될 수 있다라고 완전 자신만만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그거를 들으면서 이제 앞에서는 이렇게 웃으면서 들었지만 속으로는 될까 했는데 이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도입이 되고 어쨌든 뭐 이더리움 킬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중단 문제는 정말 줄이는 데는 효과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올해도 솔라나가 알펜글로우 업그레이드라던가 여러 기술적 개선을 통해서 네트워크 성능 향상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운타임이라던가 기술적 장애 이슈들이 좀 더 사그러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솔라나도 이더리움처럼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네트워크 향상 이슈에 굉장히 진지하게 좀 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옛날만 하더라도 아예 솔라나 네트워크는 셧다운이 돼서 정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제는 아예 꺼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지연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체감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여기에 작년에 솔라나를 굉장히 또 뜨겁게 달궈줬던 게 바로 이 펌프펀. 그렇죠. 밈코인 런치패드였거든요. 네, 어쩌다 보니까 맞습니다. 솔라나가 이제 밈코인이라는 이미지가 좀 씌워지긴 했는데 네.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걸지 기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일단 솔라나 밈 생태계가 사실 삼박자가 만나서 조금 더 커진 것 같은데요. 이 솔라나의 낮은 비용과 이 빠른 속도 그리고 트레이딩 인프라가 한 번에 맞아 떨어지면서 좀 큰 케이스 같습니다. 아무래도 런치페이드와 이 밈코인 발행 플랫폼이 커지려면 이 발행 매매가 싸고 빨라야 하거든요. 다만 이 리스크도 좀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밈은 좀 유행 산업이라서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고 네. 좀 변동성이랑 또 사기 이슈도 있잖아요. 러그풀도 좀 많고. 그렇다 보니까 밈코인들이나 이 밈 생태계가 꺾이다 보면 생태계 전반이 같이 좀 식을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밈 생태계에만 좀 머무르면 안 되고 이 밈은 밈대로 장점으로 좀 가져가되 이 밈 이후에 좀 지속 가능한 앱 그러니까 디파이나 결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소비자 앱 중심의 비중을 좀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밈 덕에 좀 굉장히 핫했던 솔라나였는데 앞으로 좀 다른 소비자의 비중을 더 키워가면서 이미지 쇄신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솔라나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테이블 코인 쪽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의 비중이 월등히 높기는 합니다만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솔라나의 성장 가능성 좀 어느 정도까지 예측하실까요? 네, 제가 봤을 때 현재로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서 솔라나의 좀 비중은 이더리움을 대체할 만큼 크다까지는 아닌데요. 분명히 별도의 역할을 맡을 수 있을 만큼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 좀 솔라나 스테이블 코인 공급이 좀 빠르게 늘었다는 데이터는 여러 군데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지난 1월 중순 토큰 터미널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솔라나 네트워크의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솔라나 체인 위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은 200%나 급증을 한 상황입니다. 이 보유자 수 역시 2억 명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 수준에 다다랐다고 해요. 아무래도 솔라나의 강점은 일단 말해 뭐합니까? 빠른 속도입니다. 결제 비용과 속도에서 경쟁력을 갖춘 체인은 자연스럽게 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솔라나가 그 조건을 축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최근 비자나 뭐 페이팔이나 이런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나 이 네. 결제 정산을 솔라나에서 시작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솔라나는 이더리움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돌기 좋은 환경이라는 게 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디파이 생태계 규모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런 디파이 생태계 덕분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또 활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페이팔이 브레이크 포인트 2024년 행사였나 그랬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자사 PUST 스테이블 코인을 솔라나에 확장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했던 말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데 이제 선택을 하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솔라나가 빠르기도 빠르지만 이 생태계 확장성을 보고 골랐다. 그만큼 이 디파이 생태계가 굉장히 좋은 거를 보고 골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디파이 생태계가 풍부한 것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 뭐 이더리움과 직접적으로 견줄 만한 위치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현실적인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 재단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다양한 프로젝트들과 새로운 소식들을 계속해서 전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라나 재단이 바라보고 있는 비전이라던가 또 최근에 뭐 맺었던 다양하고 재밌는 사건들이나 소식들이 있으면 이 부분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솔라나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들 중에서 좀 눈에 가는 프로젝트들 있을까요? 재단분이랑 직접 네. 얘기를 해보면 솔라나 재단 내부에서 특히 주목하는 섹터가 스테이블 코인이랑 결제 그리고 RWA 같은 좀 실사용 금융 영역을 좀 다음 스텝으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관련 분야에서 계속 비즈니스 메이킹을 실제로 하고 있어서 최근에 관련 협업 소식도 나오는 게 아닐까 싶고요. 특히 RWA에서는 최근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이 위즈덤 트리가 솔라나에서 RWA 토큰화를 확대하기도 좀 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또 솔라나 기반 결제는 아직 좀 전용 네트워크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자나 페이팔 등 글로벌 결제사들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 지원을 늘리면서 솔라나도 좀 주요 스테이블 결제 레일로 활용될 여지가 좀 커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확실히 올해 이 디지털 자산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섹터들 RWA나 결제 스테이블 코인 쪽도 앞으로 솔라나가 가져가게 될 또 확장하게 될 좋은 부분이 될 것 같다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가격 아쉽기만 합니다. 작년에 반등 보여주고 나서 사실 그 뒤로는 조금 지지부진한 차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솔라나를 주목해봐야 되는 좀 낙관적인 시각과 그리고 조금은 조심해보자라는 비관론 좀 동시에 제시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 가격 전망은 항상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좀 힘을 빼고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일단 비관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우리 시장이 사실 솔라나만 단독적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우리 크령님 항상 같이 가지 않습니까? 사실 비트가 안 가는데 솔라나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비트코인도 지금 뭐 나오는 비관론 보면 5만 달러까지 추락하는 시나리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도 그렇게까지 간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뭐 솔라나도 무사하진 못하겠죠. 네. 그렇게 된다면 정말 FTX 붕괴 당시에 그런 아픔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정말 비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희망을 거는 건 사실 좀 낙관론 쪽에 있긴 합니다. 네. 그래도 전 좀 희망을 걸고 싶은 게요. 올해 일단 향후 일정 중에 결제 속도 향상과 확장성을 겨냥한 알펜글로 업그레이드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는요,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솔라나 가격을 재매집 구간으로 보는 시각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조금 더 버티는 구간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알펜글로와 같은 대형 기술적인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비트 가격을 주시하면서 올 한 해도 지켜보자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이수영 기자와 함께 솔라나 생태계 그리고 가격 전망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인인사이트 앞으로도 투자자 여러분의 인사이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